매일매일 새로운 일상 초롱머슈의 초입니다. 오늘은 3시리즈 프리뷰데이라는 행사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새롭게 달라지는 더 올뉴 3시리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차량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코너링 성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두 차종을 비교해보면 코너링은 어떤 차종이 더 유리할까요? 무게중심이 낮고 융고가 넓은 라모르기니 차량이 더 코너링 성능에서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융고가 넓으면 넓을수록 코너링에서 좀 더 안정적인 고동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3시리즈는 이런 부분까지도 융고가 앞에 융고 4cm가 늘어났다는 점.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검정색 수치가 기존 F바디 3시리즈 구형 모델과 비교된 수치고요. 초록색 수치가 저희 경쟁사인 C클래스와 비교된 수치입니다. 우선 전장이 거의 8cm 가까이 늘었습니다. 차가 실제로 나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가 기존 모델보다 훨씬 커진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또한 기존보다 4cm가 늘어났고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10.25, 요건 5타이고요. 10.25인치 12.3인치 계기판과 10.25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요. 기존에 없었던 앰비언트 라이트도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5시리즈부터 있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7시리즈에도 추가가 되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가능해졌고요. 새로운 공조 시스템도 적용이 됐습니다. 공조 시스템 가운데 자그마한 LCD 창이 추가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온도 정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조 시스템을 한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LCD 창이 추가가 됐고, 주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보시면 크롬 마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기존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워진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크게 변경된 점이라고 하면 바로 기어 노브와 그 기어 노브 주변의 버튼들인데요. 일단은 엔진 스타트 버튼이 핸들 옆쪽에서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왼쪽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 부분 또한 스포티한 모습을 좀 더 강조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흩어져 있던 버튼들을 가운데 박스 안으로 다 깔끔하게 몰아넣으면서 디자인적인 간결함과 세련됨,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버싱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후진 보조 장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후진 보조 장치는 차가 스스로 운전자가 운행했던 거리와 그 핸들 도양 여러 시스템을 기억해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하지 핸들이나 엑셀레이터를 조작을 하지 않아도 차가 자동으로 후진을 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리버싱 어시스턴트는 모든 3시리즈 신형 라이너에 추가가 됐고요. 특히나 한국같이 좁은 골목이나 후진하기 어려운 공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왔던 길을 차 스스로 기억을 해서 후진 기어를 놓고 리버싱 어시스턴트 버튼만 눌러주면 왔던 길을 차가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 좁은 길뿐만이 아니라 악천 시에 사이드 미러가 안 보이는 상황 또는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 리버싱 어시스턴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3시리즈 전 라인업에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컨버트 액세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키를 가지고 차로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하면 자동으로 키를 인식해서 웰컴 라이트라든지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고, 키를 가진 상태에서 차랑 이제 멀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창문이 잠기는 시스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원치 않으시면은 온오프로 다 각각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요 컴포트 액세스 시스템도 모든 라인업에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노베이션 패키지를 설정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는 옵션입니다. 쉽게 말하는 반자율적인 시스템이고요. 현재 5시리즈에 적용되어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에서 한 단계 추가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 양쪽에 LED 바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LED에는 초록색깔, 적색, 그리고 황색 이렇게 세 가지 LED가 표시가 됩니다. 이 LED는 현재 주행 반자율적인 시스템의 상태라든지 저감 추돌 경고 임박시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운전하면서 운전자가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아도 요 핸들에 나오는 불빛으로 위험 상황이라든지 현재 반대해주는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엔진 라인업입니다. 일단 국내에 출시된 엔진은 330i와 320D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320D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과 출력과 토크가 동일하고요. 330i만 조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기존 출력 대비해서 약 6마력이 늘어난 258마력을 발휘하고요. 토크도 기존의 6토크에서 4토크가 늘어난 40토크 가까운 수치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로백 수치 또한 풀 모델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X드라이브를 설정할 경우에 0.1초가 단축한 5.7초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는 330i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320D 연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320D 기준으로 프린팅 표준율 14.3kg를 나타내고 X드라이브 사륜 고정을 선택하면은 13.5kg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출시된 라인업은 외관 라인업은 세 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 라인은 베이스 모델, 그다음에 럭셔리, 엠팩시리즈 이렇게 외관 라인업은 세 가지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객님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을 준비를 했고 구체적인 이제 엔진과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은 총 10가지의 라인업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20D에는 기본 모델, 럭셔리, 엠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모델에서 각각 X드라이브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0D 모델은 이렇게 6가지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330에는 럭셔리와 엠패키지 두 가지 모델이 준비가 됐습니다. 330i도 기존 모델에서는 사륜 구동이 없었는데 신형 모델은 사륜 구동까지 추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30i는 총 이렇게 4가지 라인업이 준비가 됐고 디젤과 가솔린 모두 합치면 총 10가지의 라인업이 굉장히 폭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3시리즈 ED 모델을 포함해서 7개의 라인업에서 신형은 3가지의 라인업을 추가를 해서 총 10가지의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옵션 사양 선택한 것처럼 추가로 3가지의 옵션 사양을 추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패키지, 프리미엄 패키지, 인디비주얼 패키지 이렇게 3가지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고 각각 트립별로 이 옵션을 따로 추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노베이션 패키지는 레이저 라이트가 추가가 되고요. 레이저 라이트와 아까 말씀드린 반자율 시스템, 드라이빙 프로페셔널이 추가가 되고 360도 카메라, 서라운드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추가된 이노베이션 패키지는 기본 선택한 트림에서 추가로 3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리미엄 패키지는 센서텍 대시보드라고 해서 그 대시보드를 좀 더 고급스럽게 가죽 마감을 한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화학회전 오디오 시스템이 추가가 되고요. 이 프리미엄 패키지는 럭셔리 모델에서는 60만 원이 추가가 되고 베이스 모델과 엑스포츠 모델에서는 11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인디비주얼 패키지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패키지도 대시보드의 고급스러운 마감을, 가죽 마감을 추가를 하고요. 인디비주얼 컬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디 그레이라고 하는 인디비주얼 특별한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가격은 330i에서는 160만 원이 추가가 되고 320D와 330i 럭셔리 모델에서는 11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라인업에서 추가로 또 이노베이션 패키지, 프리미엄 패키지, 인디비주얼 패키지 이렇게 3가지 옵션을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진과 T43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 M340i가 올해 가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간략한 스펙을 말씀드리면 330i는 사기품 2000cc 터보인 반면에 340i는 3000cc 6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력수는 374마력을 발휘하고요. 51토크,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를 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고성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가속 성능은 4.4초입니다. 4.4초라고 하는 수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확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오리지널 M3, M4 모델을 보면은 제로페이 4.1초입니다. 그런 오리지널 1억이 넘는 오리지널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4.4초라고 하는 수치는 굉장히 빠른 가속력을 보여준다는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쟁 모델과 743 포매틱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엔진은 3000cc 6기통으로 봤지만
C클래스는 V6, V형 엔진스고 저희 BMW에서는 7P6, 진열 6기통 엔진입니다. 그래서 마력도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360마력 대비해서 저희가 371마력을 가기를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토크가 최대 토크를 최대 마력을 유지할 수 있는 토크 구간이 저희가 벤츠보다 조금 넓은 구간에서 최대 마력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데이터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 토크는 저희가 좀 낮습니다. 이유는 벤츠는 트윈터보를 사용하고요. 저희는 싱글터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크가 조금 낮지만 토크가 마찬가지로 마력과 마찬가지로 토크가 발휘되는 RPM 구간을 보시면 저희가 벤츠보다 훨씬 더 넓은 RPM 구간에서 최대 토크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는 일단은 저희는 ZF 8단 전속기 예상합니다. 같은 포메틱과 엑스드라이브 모두 사륜 고정 시스템을 적용하고요. 제로백 보시면 벤츠는 3.7초, 저희는 0.3%가 빠른 3.4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준성이라고 하고요. 제가 기존에 BMW 본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동차 교육을 전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장에 나와서 직원분들과 같이 자동차에 대해서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께 인터넷상에도 자료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많이 나와 있고 뭐 외국 사이트라든지 또 블로그도 많이 있는데 인터넷상에 없는 내용들 위주로 3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신차가 나오면 어느 고객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은 4가지 사항을 원하시잖아요. 이전 차보다 훨씬 좀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전 차보다도 힘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이전 차보다도 훨씬 더 디자인이 멋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전 차보다도 훨씬 더 연비라든지 경제적인 사용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4가지를 바라시는데 솔직히 자동차를 만드는 제작사에서는 이 4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차가 커지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힘이 딸리겠죠. 그럼 공간을 크게 사용하면 또 무거워지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멋있게 보이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뭐지? 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경제적인 사용률도 차가 무거워지고 커지는 만큼 그만큼 안 좋아질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신형 3 시리즈를 저도 이제 많이 몰아보고 체험해봤는데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부분들고 실내 공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이 4가지가 다 좋아진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지만 이번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BMW에서 출시하는 가장 주력 모델이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로 이 차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굉장히 높은 가성비를 가진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포인트만 좀 잠깐 찝어드리면 일단 공간적인 크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차가 전체적으로 앞에서 뒤에까지의 전체 길이를 전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도 키가 160이다, 키가 180이다. 그럼 그 사람의 전체 크기를 가는 것처럼 사람의 키 역할하는 건 자동차에서 앞에서 뒤에까지 거리인 전장을 보시면 맞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길이가 71mm가 커졌죠. 그 다음에 그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 이 휠 베이스도 굉장히 41mm 커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을 여러분들이 공간을 한번 보실 때는요, 앞으로 어떤 차를 보시든 간에 뒷좌석에 앉으셔가지고 딱 앉으셨을 때 이 무릎하고 앞 등받이까지 거리에 쉽게 말하면 무릎 공간, 미룸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이 차 실내 공간이 얼마나 크구나 라는 부분인데 일단 휠베이스가 비벼졌기 때문에 운전석뿐만 아니라 이 뒷좌석에 같이 탑승하시는 승객분들한테 이 무릎 공간이 미룸이 굉장히 확장됨으로써 넓은 거주 공간까지 만들어내는 게 이번 또 3 시리즈의 가장 크기적인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폭이 아까 전에 13mm 커졌다고 했는데 앞 트랙하고 뒤 트랙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트랙이라는 것은 요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 정중심부터 그 반대쪽 바퀴 정중심까지 거리를 트랙을 하는데 실제 앞 트랙 같은 경우는 40mm 이상 커졌습니다. 뒤 트랙도 20mm 이상 커지고요.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차가 주행할 때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는 의미에서 차체 밸런스 의미에서 그 앞폭과 뒷폭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장도 늘어났지만 실제 승객분들이 편안하게 탑승하고 내리고 안에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거주 공간이 이 무릎 공간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신형 3 시리즈가 이건 기존 3이랑 굉장히 많이 실내 공간을 앉았을 때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몸을 보게 되면 사람의 피부나 몸의 형상을 바디라고 그러고요.
사람의 피부와 이런 곳을 딱 빼놓고 그런데 신장이나 아니면 관절이나 이런 뭐 폐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실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무게적인 감소 부분도 보면 차는 굉장히 처졌지만 전체적인 무게가 55kg가 감소를 했습니다. 55kg가 감소되게 된 원인을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앞에 본넷 부분하고 이쪽 사이드 패널 앞부분 부분이 이전 차 대비해서 알루미늄 재질로 변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바디 부분, 이 껍데기 부분 자체에서는 약 7.5kg 정도 무게 감소 효과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넷을 열게 되면 이 본넷 앞에 실시 부분, 엔진 브라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쪽 동급에서는 사실은 알루미늄 사용이 되는 것은 솔직히 좀 상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재질이면서 동시에 그 알루미늄 합부로 만들어진 수트나 빈티지를 저항해서 주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재질로 분류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 구체적인 그 브랜드를 언급하기 힘들지만 H사의 G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이상 되는 차들이 요즘 출시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들조차도 사실 알루미늄 재질이 사용되기 힘든 그런 굉장히 고가의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인데 이 본넷 부분과 사이드 패널 그 다음에 엔진 본넷을 열었을 때 이 안쪽 CC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알루미늄 사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안쪽 부분만 약 이전 대비해서 15kg 감소 효과를 이룩했거든요. 그래서 바디와 앞에 실시 부분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 설계 자체를 상당히 크게 만들었지만 상당히 가볍게 함으로써 55kg의 무게 감소 효과를 이룬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몰아봤을 때 사실은 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이 차가 뭐 굉장히 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주행 성능 자체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승차감적인 부분, 승차감이라는 것은 주행 중에 승객이 느끼는 뭔가 소음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뭔가 잔진동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혹은 고속을 지나갈 때 과속방지턱 지나갈 때 이런 탕 이런 치는 부분 이런 진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소음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차음률이라든지 이중 접합률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 서스펜션이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무게 감소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사람의 무릎 관절, 이 무릎 관절을 자동차에서는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그 구성 요소가 하는 역할이 똑같은데요. 각각의 네 바퀴에 이제 서스펜션이 관절들이 달려 있는데 자동차 무게를 보실 때는 이 무릎 관절 부분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워졌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무릎 관절 윗부분이 가벼워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있다가 가벼운 신발로 딱 바꿔 신었습니다. 그러면 팡팡팡 뛰어다닐 때 제 몸 위쪽으로 전달되는 진동과 충격량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즉,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라 부르는 부분 있죠. 요 타이어가 있으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를 이렇게 잡아주는 브레이크 캘리퍼 부분이 이전 차 대비해서 알루미늄 변화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부분도 상당히 경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차 대비해서 이 무릎 관절을 가로로 잘랐을 때 아랫부분이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즉, 제가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있다가 가벼운 신발로 갈아 신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주행 중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차가 승객석으로 올라오는 진동과 이런 충격량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볍지만 상당히 정숙한 그런 느낌의 주행 성능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벼운 신발로 갈아신 다음에 막 달려갈 때 왼쪽으로 달리고 오른쪽으로 달릴 때 무거운 신발 대비 좀 더 날래진다 그럴까요? 좀 더 좀 민첩해진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까지도 실제 주행 성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뭐 아름답고 아니면 되게 뭐 남성다워 이런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허리가 좀 되게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으면 내실이 좀 안 좋은 편인데 내실이 안 좋으면은 그냥 어떤 외모나 어떤 옷을 입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한 디자인과 화려한 옵션으로 그 차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 그걸 모든 걸 평가한다면 자동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번 구매하시면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회사하고 집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갖고 나의 즐거움과 혹은 나의 생명까지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빈도가 많은 것을 상대하기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자동차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잘 갖춰진 내실을 얼마큼 잘 만들었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차량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실내 거주 공간, 즉 실내에서 탑승해서 사용하는 탑승과 승차도 굉장히 편해지셨고, 넓게 이 3시리즈 기존에 기대하는 그 공간들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일반적인 3시리즈 클래스급에서는 좀 기대하기 힘들었던 상당히 고가의 재질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또 들어가 있음으로써 무게 감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고 충돌 안전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차가 주행할 때 받을 수 있는 비틀림에 대한 저항성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면서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경량화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우리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인데, 가볍게 하더라도 어디를 가볍게 했냐? 사람도 무릎 관절 밑에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있다가 가벼운 신발로 바꿔 신어야지만 진짜 경량화 효과가 나면서 진동이나 충격도 적게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도 상당히 민첩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링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 담당 그 지니어스가 설명 간단하게 드렸던 어떤 옵션이나 디자인이 어떻게 변했고 상당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일 수 없는 가장 원론적이고 핵심적이고,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이동 수단으로 갖춰야 될 얼마큼 주행 안정성과 안전함과 편안함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디자인 하나, 옵션 하나 듣는 것보다 거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그런 비용적인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려는 배우들을 철학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 갖고 있는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터치감이나 재질이나 여러 가지 옵션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3시리즈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차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커졌고요, 훨씬 멋있어졌고요, 훨씬 힘이 좋아졌고요, 훨씬 더 경제적으로 변한 게 제가 이번 3시리즈 하이라이트로 그걸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3시리즈에 대해서 프로덕트 지니어스와 손춘성 대표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좀 더 생생한 영상과 자세한 정보는 첫 번째 시승 행사를 다녀오는 즉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